지난달 27일에서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아쉽게 끝이 났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로 꼽은 영변 플러스 알파.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관측이 분분합니다. 영변 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 핵시설이 있고 이 시설이 있는 곳이 분강이라는 등 추측만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쉽게 끝이 났습니다. 뭐 노딜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끝이 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다음 국면이 남아 있죠. 근데 찬찬히 뜯어보면 예고된 수순이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핵심 키워드는 네 글자씩이었거든요. 예. 하나는 영변 폐기고 하나는 제재 완화였는데요. 예. 결국 제재 완화에서 걸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1단계에서 제재 완화를 해둘 그런 생각이 없었던 상태인 것이고 북은 어떻게든 이번에 제재 완화에 물꼬를 타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예. 여기서 접점을 못 찾고 어그러진 거죠. 예. 그 양쪽의 말이 조금 다른 점이 있었는데 뭐 AP 통신 보도는 북한 말이 맞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북이 모든 제재 해제를 원했다라는 거 하고 예. 또 하나는 영변 뭐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이제 미국에서 나온 반응이었습니다만 해석이었습니다만 사실은 모든 제재 완화는 아니었지요. 예. 어쨌든 그게 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하지만 어쨌든 민수 경제 인민생활 부분이라는 이제 명분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변이라는 게 별게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만 사실 영변은 북한 핵의 심장부거든요. 또 출발점이고 390개가 넘는 시설에서 그동안 지난 25년 동안 북한 핵 문제의 핵심 부분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지금 오늘 현재도 원자로가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라는 물질이 생산되고 있고 또 고농축 우라늄이 생산되고 있는 거를 북한 그 이영호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의 표현에 따르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깨끗하게 폐기하려고 했다 하는 것은 그 굉장한 의미를 갖는 거죠. 예. 그것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이것은 비핵화 협상에 저는 도움이 되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소한 50%, 크게 봐서는 80%의 핵 능력을 감당하는 영변 시설을 포기와 폐기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영변 폐기만으로도 상당한 진전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예, 대표님 조금 전에 이번 회담을 찬찬히 뜯어보면 조금 예상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예. 대통령이 회담 나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예. 또 그러니까 국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 것은 그 국내 문제도 영향을 끼쳤을까 이런 의구심도 든단 말이죠. 말씀해 주십시오. 뭐 그런 관측이 가능하지요. 예.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시간표의 엇박자인데요. 작년 8개월 전에 싱가포르 회담 이후부터 계속해서 서두르지 않겠다. 또 2년, 3년 뭐 걸릴 수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되풀이했고 이번 하노이에 와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얘기를 첫날부터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대선 시간표, 시계가 들어있는 것이고 예. 대선은 내년 11월입니다. 예. 따라서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새해 벽두에 어떤 큰 뭐 합의를 만들 그런 절박한 입장은 아니었고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은 좀 절박하지요. 올해 뭔가 경제 문제에서 돌파구를 만들려면 이번에 반드시 제재 완화 부분을 미국으로 받아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작심을 하고 왔는데 서로의 이제 시간표가 맞지 않은 것이 큰 것이고 또 공교롭게
지금 미국 국내 정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 초과 코너에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합의보다는 차라리 합의를 한 번쯤 걷어차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했음지 가지요. 예, 알겠습니다. 영변 플러스 알파 이야기도 끊임없이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영변 이외의 이야기를 했더니 북한 측에서 좀 놀라더라 뭐 이런 얘기 됐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보도 따르면은 그 플러스 알파가 분강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국정원이 국회정보위에서 분강은 영변에 위치한 행정지구 이름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이 분강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영변에서 100km, 150km 이내에 다 있습니다. 핵 관련 시설이라는 게요. 예. 그리고 북은 자신들의 핵 목록이라든지 핵 시설을 공개하거나 신고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이제 미국의 정보기관이 그것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미 정보기관의 능력에 관한 문제고, 어쨌든 지금 북과 미국은 오늘 현재 적과 적인 상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과 적인 상태에서 신뢰는 크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이 얘기하는 것은 단계적 동시적 행동으로 가자는 거고 그 과정에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완전한 비핵화로 가자는 것이고 그 점에서 이제 미국은 과거 8개월 동안에 선비핵화 먼저 모조리 내려놓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 건데 그것은 이제 비현실적이다 해서 8개월 동안 교착이 빚어졌고 이제 하노이 직전에 미국의 실무대표 스티브 비건 대표가 말한 것은 우리도 동시적 병행적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근접이 됐어요. 근데 막상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와서 실무선에서 만든 동시적 병행적 그런 접근법을 걷어차버리고 볼튼 보좌관이 제안한 대로 all for all 모두 내라 그럼 모두 줄게 하는 방식을 냈는데 그것을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선뜻 받기가 어려웠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일단 이번 회담에서 준비된 그 합의문을 서명하지 않는 걸로 끝난 거죠. 예, 어쨌든 회담은 그렇게 끝이 났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 요청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또 한 번 열릴 수도 있고, 또 북미 간 중재를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 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또 한미 간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대로 북미 회담으로 가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필수 코스인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 속에서 25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무려 7차례나 김정은 위원장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도 그렇고 또 지난 1년 동안에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사실상 남북 간의 적대 관계는 지금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소되고 있는 상황. 그런 속에서 이럴 때 판문점에서 다시 이제 네 번째가 되는 거죠. 4차 정상회담이 열릴 계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노이에서의 그 회담의 평가도 직접 듣고 양 정상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도울 수 있는 방법 한국이 나름대로 마련한 독자적인 중재안을 가지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를 오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순으로 봐서는 특사를 보낼 수도 있지만 특사보다는 이럴 때 직접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것이 수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의 발언권 총량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한미 따로 북중 따로 이렇게 가면은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이 되는 것이고 남북이 이렇게 판문점에서 만나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 또 한국이 또 그 이후에 한미 공조 또 북한은 북중 공조 이런 순서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볼턴을 두고 부정적인 내용으로 발언을 하기도 했고 또 일각에서는 볼턴과 최선희, 소위 말하는 매파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이 협상장에 끼는 게 조금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볼턴 보좌관이 이제 막판에 확대 정상회담에서 북쪽은 5, 미국은 6, 이게 통상적인 관례를 어긴 거거든요. 예. 동수로 앉는 거 플러스 볼턴 보좌관이 거기에 동석을 했는데, 볼턴 보좌관은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참모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성향 자체가 북에 대한 철저한 불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all for이라는 제재 완화, 제재 해제를 받고 싶으면 다 내놔라. 예. 핵탄두와 생화학 무기와 모든 걸 다 내놔라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한꺼번에 원샷 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북에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도 예.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단계적, 공보적, 동시적으로 접근하자라는 것이 북이 끈질기게 요구해왔던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을 벗어나서 그걸 받을 수는 이번에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미국도 최대치를 내맞고 북도 나름대로 카드를 내맞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적절한 중재안을 우리가 만드는 것,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창의적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쪽에서 뭘 원하는지 이제는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중재를 하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정상적으로 예. 직접 파악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뭐 예. 스튜디오로 모시든지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였습니다.